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이번 총선에서 참패하다 보니까 정말 이 전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혼매지고 있습니다. 바로 야당이 말이죠, 아주 본격적으로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특검이나 특별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자, 거의 똑같다 이거죠. 뭐 법률적으로는 물론 다르겠지만은 거의 실질적인 효과는 다 거의 같다. 자, 그래서요, 자기네들의 입맛에 맞는 모든 것을요, 특검, 특별법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붙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전국을 난장판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 전국을 난장판으로 끌고 가는 최고의 목표는 바로 뭐냐? 이재명과 조국의 방탄에 있는 것이죠. 이제 본래는 이재명 방탄인데 조국이 뭐 12명을 딱 끌고 왔으니까 조국과 이재명의 방탄을 치는데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축이고, 그 다음에 그거 하나로도 만족이 안 돼. 그럼 뭐냐?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탄핵과 퇴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김건희 여사 구속시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서울의 소리에서 최근에 대대적으로 이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뭐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다큐를 만들어서 이제 이 하반기에 상영을 하겠다. 요거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메인 미디어에서는요, 별로 다뤄지지 않고 있지만은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지금 좌파 진영에서는 이게 뭐 다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알게 될 것이고, 저게 우리 여권에 대한 공격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또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런 내용까지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또 하나 이제 어려움에 처한 것은요, 지금 이제 지난주죠. 바로 뭐 지난주가 뭐 어제 그제인데, 어제하고 그제 목요일 날에 4개 여론조사 결과, NBS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에 갤럽 여론조사, 이게 굉장히 또 나쁘게 나왔습니다. 요게 또 하나의 악의 또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우리 안방이라고 볼 수 있는 이 TK, PK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말이죠. 그리고 중도층도 보수층도 다 그러니까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안민석이가 드디어 법정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안민석이도 결국 이제 뭐 법정 구속으로 가야 되겠죠. 자, 이 바로 최순실 씨가 고발한 내용이 결국 이제 법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수사가 다 끝나가지고 이제 법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런 내용도 함께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앞방송에서도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려다가 못해드린, 지금 영국의 한 여성이 그야말로 북한 홍보 전사로 뛰고 있다. 매우 참 서글픈 뉴스인데요. 자, 이렇게 북한한테 속아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이미 앞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영국도 국내 정보기관이고 국외 정보기관이 있어요. MI5하고 MI6. 자, 그래서 영국 관련 정보기관에서 철저하게 이 백그라운드,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여성이 그야말로 김정은이의 이 홍보, 즉 김정은이 이제 홍보가 아니고 선전이죠. 선전의 빅마우스가 됐는지 그거를 철저히 해서 영국 시민을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요거는요, 펜앤마이크에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번 선거 때문에 워낙 실망이 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가운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펴야 할 또 하나의 민생에서 국민들의 우울증이다. 바로 국민들의 우울증. 그래서 말이죠, 이 펜앤마이크 이 취재 내용을 보면은 끄트머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낙선한 사람들이 이제 워낙 열이 받다 보니까 이 경기 북부 지역에서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의 전원이라고 합니다. 평소 약을 타기 위해서 동네 병원에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요, 힘드시죠?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 중에 선거가 끝나고 고혈압에 당뇨 수치가 높아졌다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하면서요, 안 드시던 술도 마시고 속이 상해서 우울증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요거를 누가 치료했느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치료해야 할 또 하나의 민생이 됐다. 그래서 이 민생은 곧 국민들의 우울증이다. 바로 이제 참 한마디로 그만큼 이제 충격이 컸다라는 얘기를 실감 있게 전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은요, 뭐 여러 가지 실패 이유는 제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요, 새로운 실패의 원인, 이걸 소선구제로 갔어야지. 왜? 중대선거구제로 갔어야지.
왜 소선거구제를 고집했느냐. 자, 그래서 취임 초에만 하더라도 말이죠. 중대선거구제 전환이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왜 안 지켜가지고 그대로 승자독식의 소선구제를 고집했던 것인지 요게 이제 안타깝다. 요런 얘기로 또 이제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소선구제가 한다고 갑니까? 민주당이 따라줘야죠. 자,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이제 억울한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요. 자, 유권자가 44,280여 명인데 그 중에 66.97%인 2,965만여 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역대 총선 사상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득표를 보면 민주당이 50.5%, 우리 국민의힘이 45.1%를 득표를 했는데요. 이 득표율 차를 보면은 5.4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득표율로만 계산한다면 의석수를 갖다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14석 정도는 14석 정도로만 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무려 71석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는 105석인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108석인데 민주당은 175석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조국당이 이제 12개 또 차지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108석 대 175석. 예. 그래서 이게 14석 정도로 차이가 나야 되는데 무려 민주당이 말이죠. 그냥 71석을 득표율로 계산했을 때 더 가져갔다. 이거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21대 총선 때는 양 당의 득표율 차이가 8.4%였는데 비하면 지금 이번에는 3%나 좋아졌잖아요. 자, 3%나 좋아졌는데 우리는 불과 3석밖에는 더 못 얻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민주당은 0.6%가 올라갔고 국민의힘은 3.6% 지지율이 올랐는데도 5석밖에 못 더 받았다. 이게 이제 억울한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뭐냐?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투표가 전부 수백만 명의 유권자들의 표가 사표가 됐다는 것이고요. 특히 수도권 이 사표가 억울하다는 거죠. 이 수도권에서 사표가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천에서는 12석 중에 2석만 차지했고 경기도에서는 60석 중에 6석밖에는 못 차지했다. 자, 그래서 총선 이 참패 이게 이제 지금 현 윤석열 정부를 아주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게 이재명과 조국이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 우울증을 윤 대통령이 치유해야 된다. 이런 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갤럽 여론조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NBS 여론조사의 결과, 요거를 갖다가 이제 냉정하게 분석해 보니까 매우 심각한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집토끼도 도망가고 산토끼라고 볼 수 있는 중도층도 어마어마하게 도망가고 있다. 만약에 지금요, 여론 가운데 보면 이거 이번 주에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이런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런 우려에 관해서 이미 전화까지 받았어요.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한 분이 이제 여기 이제 신문에서도 페넷마이크에서 왜 우울증 걸렸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우려를 제가 조금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보고서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 그야말로 우리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의 이 헌법 정신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야 되겠구나. 저도 이미 1차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지만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이 자료를 지금 화면에 띄우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게 말이죠. 요게 이제 갤럽 여론사가 되겠고요. 요게 NBS 여론사를 보게 되겠습니다. 요거가 매우 심각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요, 제 얼굴을 가리고 좀 크게 보여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 참 이거 잠이 안 오네요, 정말로. 자, 뭐냐면요.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갤럽 여론사를 보면은 긍정과 부정에서 무려 3배 정도 가까이 차나요. 왜냐하면 긍정 23인데 부정 68이잖아요. 3배 하면 69가 되는 거예요. 이건 68이나 69나 거의 같죠. 그래서 요게 최근에 3월 네 번째 주하고 이번에 이제 4월 세 번째 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갤럽 조사를 보면은 이게 11%나 빠졌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58에서 68, 10이나 올라갔습니다. 요래서 위기가 크다. 이번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NBS 조사를 보면은요. 자, 또 한번 이제 제가 짚어드리겠는데, NBS도요, 38에서 27로 4월 첫째 주하고 세 번째 주 사이에 무려 11%나 여기도 빠졌어요. NBS도. 예. 그 다음에 부정도 55에서 64, 9. 그래서요, 갤럽이나 그 다음에 NBS나 조사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
심각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정치 지형으로 보면, 인형으로 보면, 지역으로 보면 TK, 연령부로 보면 뭐 70대 이상만 빼놓고는 나머지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높은 거예요. 두 조사 다 전부 다 똑같이. 이게 그래서 말이죠. 갤럽 여론 조사를 보면은 취임 이후에 긍정평가가 20대로 추락하고 최저치, 그리고 부정평가도 거의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 자, 그래서 국민 4명 중에 1명만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집도끼인 TK하고 산도끼인 중도층 민심도 모두 심상치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초비상사태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긍정평가 23. 그래서 이제 직전 조사인 3월 네 번째 주하고 11%나 떨어진 거. 부정평가는 68%로 직전 대비 10%나 급등한 거. 예. 그리고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 긍정평가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지르고 있는데요. 그나마 가장 지지율이 높은 곳이 TK예요. 근데 TK에서도요, 긍정평가가 35%에 불과한다에 비해서 부정평가는 54%. 직전 조사 긍정평가 49% 대비, 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40%고 부정평가가 39%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총선 전후로 해서 TK 지지율이요, 지금 14%포인트나 빠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예,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우려스럽다는 것이고, 그러면 TK만 빠졌느냐? 아니올시다. PK도 긍정평가가 30%를 밑도는 28%밖에 안 되고, 부정이 61%나 된다는 것입니다. TK, PK 전부 다 이제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텃밭에서 급락을 했느냐? 자, 이거는 인선의 실패라는 겁니다. 바로 박영선과 양정철, 요 기영설 때문에 이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향별로 본다면 보수층에서도 45%, 중도층에서는 19%, 진보층에서는 7%만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 지지율의 평균 한 23% 정도 되는데, 무려 중도층도 4%가 빠지고 있고, 반면에 부정평가는 71%로 중도층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높다. 무당층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15%밖에 안 되고 부정평가는 무려 67%. 예. 그리고 여당의 참패 원인으로 꼽히는 수도권과 청년 민심도 윤 대통령한테 등을 싹 돌렸다. 그래서 서울은 긍정이 27, 부정이 67, 인천 경기는 긍정이 20, 부정이 73%. 그리고 20대부터 30대, 40대까지는요, 긍정평가가 불과 10%밖에 안 된다. 3040은 부정평가가 무려 80%를 육박한다. 와, 이거 참 큰일 났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갤럽의 조사고요. NBS 조사도 보면은 긍정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 취임 후 최저. 자, 11%나 떨어졌어요. 직전보다. 부정평가는 무려 9%나 올라서 64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고요. TK도 긍정이 41, 부정이 55%, PK도 긍정이 38, 부정이 54. 중도층 또한 긍정은 18%에 그친 반면에 부정이 73. 그래서 갤럽하고 NBS가 거의 같아져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윤 대통령의 사과, 변화 노력의 미비지랑 실망감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에 인선의 혼선. 그래서 급락할 수밖에 없고, 보수층 반발은 물론이고 이게 중도 민심으로 민심 추락으로까지 연결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큰일이 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게 중앙일보의 분석 내용인데, 지금 이제 민정수석을 윤 대통령이 없앴는데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에 이복현이가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이렇게 만들려고 난리를 치느냐? 더군다나 윤 대통령이 그렇게 싫어했는데. 자, 그래서 요 예는요, 지금 DJ 예를 들고 있습니다. DJ 때도 없앴지만은 결국은 온로비 사건 이후로 살렸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 이유가 거의 비슷해서 살리는데, 더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정기관에 대한, 감독, 사정기관에 대한 장악, 요거는 좀 약하게 하고, 민정을 살피는, 즉, 민심의 흐름을 살피는 거에 방점을 두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그게 안 되면 이제 앞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거죠. 왜?
지금 이제 법률수석실하고 법률비서관실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있는데 일개 비서관이 말이죠. 대통령한테 민심의회로 쓴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일개 비서관이 비서실장한테 그렇게 직언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그리고 직책을 직언할 수 있게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게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정 기능도 또 어차피 만들기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그동안에도 이제 평가가 됐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정치권 일각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윤 대통령이요. 야당의 특검 공세에 대응한 방패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 민심을 제대로 좀 청취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명분이고 야권의 법률 공세, 즉 특검 공세에 대한 법률 대응을 기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민정수석실의 부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권 일관에게서. 그래서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니야. 그게 아니고 민정수석 검토의 본질은 바로 민심 정치야. 요렇게 입장은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뭐 그렇게 나와야죠. 지금 뭐 특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정수석을 만들고 있어? 아, 요런 게 이게 나가면 또 민주당에서 얼마나 조국이 난리가 나겠어요. 당연히 그래서 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 그러면은요. 특검 공세에 대한 대응 윤 대통령이 해야 할 국정 한 중요 파트 중에 하나죠. 왜?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헌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 임무이기 때문에 이게 민정수석실의 기본 임무 중에 하나로서 이런 기능을 갖다 강화시키려고 한다. 요거를 내부적으로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냐. 정권을 그냥 그러면 막무가내로 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대응 능력을 최고 수위로 끌어올려서 만반의 이 대책을 다 강구해도 여의도 국회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수가 밀리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을 부활하든 뭐 다른 이름으로 부활하든 법률수석실 됐든 뭐 법률특보 됐든 이러한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 공세, 특히 특검 공세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역량을 갖추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법적 권한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서울이 소리 이거 이거 대책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이거 먼저 자료화면. 이게 구속하라. 그래서 퍼스트 레이디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지금 홍보 영상을 계속 띄우고 있어요. 퍼스트 레이디, 서울이 소리 제작. 예. 자,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을 둘러싼 문제적 다큐멘터리. 딱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홍보, 지금까지 이런 대통령과 영부인은 없었다. 대한민국 불러쌌던 문제적 다큐멘터리.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아니 되겠다. 이게 서울의 소리, 이런 좌파 매체를 총동원해서 지금 야권에서는요, 대대적인 여론전에 돌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래서 우리가 이 자유우파,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요,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응징을 해야 된다는, 왜냐면 이건 명예훼손이잖아요. 명예훼손. 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가 조작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시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의 말이죠. 이 특검 공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소리가 지금 이 스피커를 갖다가 되게 키우는 것이 아니냐. 이게 뭐 12세 이하도 그 관람이 가능한 영상물 뭐 등급 심의위원회까지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 상영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가 뭡니까? 이제 국정조사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반기는 2014년이 넘어가고 2015년도. 그러면 2016년도에 대선으로 이제 딱 들어가잖아요. 2017년도 3월에 선거니까. 그래서 지금 그 대선을 목표로 해서 말이죠. 지방선거와 대선을 목표로 해서 지금부터 여론 공작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우 심각하다. 예,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이 영상물, 이제 뭐 서울에서가 지금 제작 거의 다 했겠죠. 예. 왜냐하면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가 와서 들어갔으니까.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또 고치고 하겠죠. 최고의 악성 다큐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좌파들이 만든 다큐는요, 대대적으로 또 성공하잖아요. 자, 그래서 전국을 말이죠. 민주당과 조국 이끄는 이런 특검 공세에 맞춰서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의 이 바닥 심리를 치고 들어가는 심리전을 하려고 소리가 이런 더러운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민정수석실이 뭐 생기관식으로 떠나서 말이죠. 당은 당대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대로, 이거는 당보다는요 대통령실에서, 왜냐하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 좌파 유튜브 매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리고 또 당사자가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잖아요. 그래서 1차적인 대응 노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고, 당과 그리고 정부 이 기관에서도 그 자기 역할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대응책을 조속하게 강구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현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 각별히 좀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은 이건 뭐 가처분 신청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법률 대응이 굉장히 기묘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안민석이가 드디어 재판에 섭니다. 바로 이제 오늘이 20일이니까요. 내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23일 날 수원지법 형사 19도 19 단독 이재은 판사 하에 판사가 이제 판사가요. 바로 이제 허위 사실 명예훼손 혐의, 여기 불구속해서 된 안민석 첫 공판을 진행합니다. 이거는요 최순실 씨에 대한 이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되는 것이죠. 자, 그동안에 뭐 최순실 잡으려고 난리를 쳤잖아요. 서도까지 가고. 그래서 안민석이가 이 최성원 씨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각종 언론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해서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이게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자, 어떤 얘기를 많이 했느냐. 최순실 독일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 가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그리고 최소원 씨가 외국 방산업체의 회장을 만나서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 그리고 스위스 비밀 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의 돈이 최소원 씨와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최순실 씨는요, 이런 발언 모두 거짓이다. 그래서 2019년도 9월에 허위사실 유포에 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를 했고요.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갖다가 수원지검으로 이송해서 수원지검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2017년도 이 보수단체도 이러한 혐의로 이 안민석을 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소하니까 이 사건은요, 보수단체가 고소한 사건은 약간 이제 최순실 씨는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으로 내려갔고, 보수단체 고발 사건은 안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오산경찰서가 수사해서 수원지검에 송치했어요. 그래서 수원지검이 이 두 사건을 병합해서 지금 재판에 지난 11월에 작년 11월 달에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안민석이 이거 법정 구속되겠죠. 예, 법정 구속시켜야죠. 질이 나쁘잖아요. 자, 그래서 피선거권을 박탈해갖고 한 5년간 차기 선거도 못 나오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그 영국의 여성 조이, 이 왼쪽에 있는 게 조이라는 여성인데, 이렇게 북한 군인들이 삐쩍 마른 군인들이 말도 안 하고 근엄하게 서 있는 거, 이게 이제 북한군의 전형적인 사진이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환하게 이빨을 드러내고 웃는 모습, 전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 이 홍보, 예, 노스 코리아 블록스, 여기에다가 이렇게 웃는 모습, 그 다음에 자기가 산보하는 거 편하게, 그 다음에 이제, 예, 그 자유스럽게 말이죠. 이 평양 유경 호텔 안의 모습, 예, 이런 제목으로다가 그야말로 홍보 영상을 대대적으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 여성은 또 누구냐? 전에는요, 최근에는 이 여성이 나오기 전에는요, 러시아 여성이 나왔어요. 그렇게 러시아 여성이 나와갖고 이렇게 자유롭게 스키를 타는 모습으로, 홍보, SNS에 글을 올린 바 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거는 뭐, 당연히요, 북한에서 이러한 이 여행의 자유도 없거니와 마음대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자유? 전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도 이 금발의 여성 정체가 과연 누구냐? 예, 요게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영상들 중에는요, 지금 조회수가 143만 회가 넘는 DMZ 관련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 외신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일본 외신에서도요, 지금 영국인 여성은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걸 하는가, 이런 또 내용의 글을 보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은 이제
철저히 북한 당국의 협조 없이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요거는 북한의 이제 말하자면 선전선동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 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영국 이 여인인데 참 안 됐네요. 예. 자, 그래서 실제로 북한은요, 당국의 체제를 선전하는 유튜브 채널은 올리비아 나타샤를 운영해 있어요. 자, 그래서 지난 1월까지는 자신을 평양에 사는 유미라고 소개하는 한 여성이 북한 유원지에서 놀이기구를 즐기거나 또 승마나 발레 배우는 이런 일련의 영상을 영어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2월 22일 날 이 올리비아 나타샤 요거는 또 채널이 삭제가 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그만큼 지금 북한의 고립이 심해졌다. 요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이미지를, 왜냐하면 핵 문제, 인권 문제 때문에 북한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악화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발의 여인을 갖다가 동원해서까지 체제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걸 보더라도 김정은이 체제의 이 말하자면 붕괴 현상, 그리고 체제 이탈 현상은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올리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제 홍보 영상과 자료 화면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북한 주민들이요, 자유스럽게 지금 관광하고 다니는 모습. 이런 자유사회가 아닌 건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더 이상 국제사회가 속아서는 안 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